네, 안녕하세요. 소몽입니다. 오늘은 정말 좋은 레포트가 있어서 제가 혼자 보긴 아까워서 여러분께 공유를 좀 드리고 또 제 생각도 덧붙여볼까 합니다. 같이 공부한다는 느낌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목은 주도주의 생로병사입니다. 동부증권에서 나온 레포트고요. 바로 보겠습니다. 네, 이 레포트를 먼저 제가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주도주들이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아주 솔직하게 잘 표현해준 레포트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다 보지는 않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을 좀 정리해서 또 요약을 하고 마지막에 제 생각도 한번 덧붙여 볼게요. 여기 읽어보면은 주도주는 인간의 탐욕에 대한 결정체와 같다. 이에 따라서 주도주는 주식 투자의 수많은 성공과 실패담에 등장하는 주인공이었다. 근데 요거를 주도주를 그냥 바라만 보지 말고 공통된 특징이 있으니까 한번 보자는 거예요. 주도주는 그들만의 생로병사가 정해져 있는데 여기 요런 차트의 모양을 나타낸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주도주의 초반 특징은 일단은 중요한 힌트 하나는 직전 주도주는 지금 주도주가 될 확률이 낮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지금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라는 기업이 주도주였다. 근데 저희가 이번 사이클에서 아마존으로 크게 수익을 못 냈다고 하면 공부를 잘 해놓다가 다음 사이클일 때 주도주에 잘 올라타야겠죠. 뭐 미리 선점할 수도 있고요. 근데 적어도 아마존이라는 기업은 주도주가 다시 될 확률이 매우 낮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주도주를 일단 제외하면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또 이 레포트가 가장 강조하는 게 모멘텀이거든요. 근데 어려운 말이 아니라 많이 오른다는 거예요. 강하게 오른다. 초반부터 강하게 오른다. 여기 보시면 이번 장세의 주도주는 장세 시작부터 모멘텀이 강하다. 이 말인즉 초장부터 세게 치고 나가는 애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예요. 저도 매우 공감합니다. 제가 모멘텀 투자자이기도 한데요. 제가 생각했던 말들을 아주 잘 정리해준 레포트예요. 그래서 제가 링크를 걸어 놓을 테니까 생각 있으신 분들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주 쉽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주도주가 중반에 갈 때 주가 상승률은 언제나 최상위에 속해 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중반에 가더라도 주도주는 여전히 그 어떤 그룹과 비교해도 상위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늦게 올라타도 여전히 다른 기업들보다 더 많이 상승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그게 두 번째 힌트고, 세 번째는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고점 대비 30%를 넘어서 하락하지 않는다. 이게 되게 중요한 힌트 같아요. 명쾌하게 어떤 힌트를 준 거죠. 그래서 30%를 넘어서 하락한다면 매우 높은 확률로 주도주에서 탈락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가 힌트고 뒤에서 또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요거는 뭐 소위 가치 투자를 하시는 분께는 좀 반감을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실적이 꼭 상위라고 해서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실적이 좋은 걸로만 하면은 뭐 실적이 좋다고 해서 항상 걔가 항상 최선호 주도주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저도 실제로 투자를 해보면 오히려 주식은 미래 가치를 선반영해오기 때문에 몇 년치를 땡겨서 오는 경우도 있어요. 심지어 아직 실적이 개선되지도 않았는데 주가는 먼저 날아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제 초보분들은 이제 실적이 안 좋은데 뭐 이거 가는 건 이상한 거다, 뭐 주가 흐름이 이상하다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 하시는데, 이제 일단 이 레포트에서도 통계적으로 실적이 꼭 좋다고 해서 그 주도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그래서 가다가 저희가 중요한 건 주도주의 후반 특징이잖아요. 요게 이제 보시면 뭐 소위 말하는 지표 여러 상승률 뭐 상승 일수 다 제각각이니까 그건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적어도 주도주는 갑자기 막 폭락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상승 속도는 빠른데 하락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이제 이런 기술적인 것들을 통해서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실제로 저도 이런 방식으로 이제 성장주에서 소위 수익을 확정 짓고 내려오는 방법을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올라갈 때 빠르게 오르다가 쉽게 잘 안 떨어져요. 주도주기 때문에 살려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오랜 시간 지치게 만들면서 꾸물꾸물하면서 내려가는 거죠. 이러면서 이제 여러 사람들이 물리게 만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수익을 이제 주도주를 초중반쯤에 올라타신 분들은 이때 충분히 몇십 퍼센트의 수익률, 뭐 최소 몇십 퍼센트에서 2배, 3배까지 수익률을 내고 천천히 수익을 확정 짓는 거죠. 여기서 그럴 시간을 준다. 이게 사실은 요약이에요.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요거만 보고
제 얘기를 듣고 이제 레포트를 뭐 직접 보셔도 됩니다. 좀 더 내려가 볼게요. 그래서 이제 바로 내려가 보면 물론 요거는 한국 기업들의 대상이에요. 이게 국내 레포트이기 때문에. 근데 요 일부러 이제 어느 주도주라고 나타냈잖아요. 보시면 물론 예외적인 것도 많겠죠. 근데 이런 식으로 주도주가 대부분 흘러갈 확률이 높다라고 레포트에서 말하고 있어요. 급격하게 오르다가 이제 횡보하면서 아니면 줄줄 흘러내리는 거죠. 이렇게 주도주 2, 3 보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그 수익을 실현하고 나올 수 있는 시간을 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보시면 쭉 내려보시면 요 레포트에 좋은 게 한국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도 코스피 200 내에서 한 그 사이클 강세장 동안 많이 오른 수익률 상위 5%를 주도주로 분류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90년대 초중반에는 이렇게 음식료, 뭐 통신, 보험회사, 뭐 제강주 뭐 이런 것들도 있고 쭉쭉쭉쭉 있어요. 그래서 뭐 최근에 2016년에는 이제 뭐 바이오, 뭐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관심 있으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그래서 요 자료도 매우 좋아요. 코스피가 초록색이 흘러가고 있는 와중에 요 당시에 이렇게 지수가 조금 오르더라도 주도주는 이렇게 쫙쫙 올라준다는 거죠. SPC 삼립, 그리고 텔레콤 통신회사, 코웨이, 현대엘리베이터, 미포조선, 기아차, 한미사이언스, 하이닉스. 여기서 또 얻을 수 있는 인사이트는 주도주가 영원하지 않다. 아무리 그 당시에 영원할 것 같지만 영원하지 않다. 영원한 건 없다는 거죠. 좀 많이 느끼고 있는데 각 시대의 주도주들이 있으니까 이번 만약에 사이클을 놓쳤다고 해서 조급해하지 말고 또 다음 사이클의 주도주를 미리 찾는 연습을 지금부터 충분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더 내려볼게요. 내려보시면 그래서 주도주 형성 초기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직전 장세에서의 주도주는 다음 장세에서의 주도주가 될 확률이 낮다. 그러니까 이전에 주도주였던 애는 다시 또 주도주가 되기 어렵다. 뭐 당연한 말이겠지만 바뀌니까 제외시키면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주도주는 장세 시작부터 모멘텀이 강한 것이 특징이다. 그러니까 초장부터 치고 나간다. 주도주는. 그러니까 많이 가는 놈을 좀 주의 깊게 살펴보자 이거죠. 실적 강세 여부는 큰 도움이 안 된다. 솔직하게 써놨죠. 저 역시 매우 공감하는 바입니다. 실적이 뭐 좋다고 원래 좋았던 애가 더 좋아진다고 또 그렇게 주식이 그렇게 정직하게 또 움직여주지는 않아요. 냉정하게 말해서. 그래서 요 얘기는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것 같고 뭐 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내용이에요. 그 어떤 시절의 주도주는 다음 장세에서는 확실히 잃는 것이 확인된다. 텀이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당시 주도주, 직전 주도주 연도별로 나와 있는데 어쨌든 심지어 마이너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주도주였다가 직전 주도주가 되면 마이너스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전 주도주는 제외하는 게 좋겠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려볼게요. 다음 뭐 예외도 있대요. 근데 예외는 언제나 있는 거니까 이번 레포트에서 그렇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고 여기서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실적은 주도주에게 있어서 필수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물론 실적이 좋으면 주가도 좋을 확률이 높지만 주식은 또 미래 가치까지 선반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적자 기업도 향후 가치를 엄청 높게 평가받아서 주가가 계속 랠리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실적만 보고 있으면 그런 기업들을 짧게는 몇 개월에서 길게는 몇 년까지도 놓칠 수 있는 거죠. 그럼 손가락만 빨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알고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의 기업을 실적을 기록한 주식이 최고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주식은 아니라는 거 요건데 뭐 이렇게 어렵게 보이지만요. 결국에는 여기 보시면 뭐 이쪽으로 갈수록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근데 실적이 좋다고 해도 수익은 주가는 0인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실적이 뭐 영업이익이 거의 증가가 안 돼도 여기 보시면 상승률이 엄청 높은 게 있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큰 의미가 없다 이 얘기를 한 거고 내려보면 뭐 요것도 크게 상관은 없고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요거예요. 그러니까 유용한 것은 주가 모멘텀이다. 주도주는 기업 실적보다 오히려 주가 모멘텀에서 상승 초기의 특징을 보인다. 계속 얘기하죠. 실적보다는 오히려 가격에서 주도주가 나타난다. 가격 모멘텀이 강할수록. 좀 웃긴 얘기죠. 오히려 가격을 보고 주도주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되게 쉬운 거죠. 심플하면서도. 좀 내려볼게요. 근데 여기서
힌트가 나오는데 보시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그 강세장이 시작된 것부터 12개월 될 때 그 주도주가 될 확률이 상관관계가 매우 높다는 거예요. 12개월 정도 모멘텀이면. 그러니까 딱 강세 시작한 시점부터 약 1년이 경과했을 때 가장 잘 달리고 있는 놈이 현재 이번 장의 주도주일 확률이 매우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어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인데 이 주도주가 치고 달리고 있는 놈이 앞으로도 잘 갈 확률이 높다는 게 이 표가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모멘텀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뭐 기초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쭉 내려보면 여기 보세요. 주도주는 언제나 주가 모멘텀이 비교 그룹 대상 중에서 최상위에 속한다. 즉 어느 시점에 딱 비교를 해봐도 잘 달리는 놈은 계속 잘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승률이 엄청나다는 거죠. 또 두 번째 힌트, 일시적인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주가가 고점 대비 30% 이하로 하락하지 않는다. 보이시죠? 그래서 쭉 보면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는 장세 시작부터 수익률 상위 그룹에 속한 주식을 추려 나가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세게 치고 나가는 거. 그러니까 마라톤 경주에서 1등을 하는 모습을 상상해보자. 출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결승선까지 꾸준하게 다른 일들보다 높은 속도를 유지할 것이다. 그러니까 초반에도 1등 그룹이고 중반에도 1등 그룹, 후반에도 1등 그룹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막 수천 명이 달린다고 생각해보세요. 꼴등으로 출발하면 치고 나가기가 되게 힘들겠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 앞서 1등 그룹에 속하면서 계속해서 속도를 꾸준히 잘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강력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는 장세가 시작되고부터 지속적으로 수익률 상위 그룹에 속한 주식을 추려 나가면 되는 것이다. 간단하죠. 그래서 조정을 본다면 주도주는 최고점 대비 30%를 넘어서는 조정을 보이지 않는데 어떤 주식이 최고점 대비 30% 이하의 조정을 보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주도주가 아니다. 이거를 통계적으로 나타낸 거예요, 이 레포트가.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하락 확률이 이렇게 이 이하로 가는 건 거의 없죠. 이게 수익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록색이 클수록 수익률이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매우 높죠, 여기 애들. 근데 이렇게 갈수록 손실이 났던 애들이 없어요, 그 장세 동안. 그쵸? 여기도 보시면 30% 거의 이하로 미만으로 떨어진 애들 중에서 수익률이 높았던 애가 없어요. 그쵸? 어떻게 보면 당연해 보이겠지만은 조정 확률이 30% 미만인 애들 중에서 주도주가 탄생한다는 거예요. 되게 유의미한 자료입니다. 그래서 쭉 내려보면,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장세 시작부터 최고점 대비 30% 이하의 조정을 보이면 매우 높은 확률로 주도주가 아니라고 볼 수 있다. 주도주였어도 탈락할 확률이 높은 거죠. 제 생각엔 그래요. 탈락시켜버리면 됩니다. 비중을 축소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도 쭉 해서 30% 이하로 떨어지면 95.3% 이상의 확률로 주도주가 아닌 거죠. 얘네들은 아닐 거라는 거죠. 그게 커트라인이 30% 정도 된다. 좋죠? 확실하니까. 네, 그래서 여기서 이 고점에서 하락하는데 이게 30% 포기 안 돼요. 근데 다시 전고점을 돌파한다. 30%가 안 될 확률이 높다. 물론 이거 후행적인 거지만 거래량 얘기했는데요. 거래량 얘기는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너무 얘기 길어지니까. 그래서 쭉 내려보면 실적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걸 나타내는 말이에요. 심지어 주도주 중에서 하락하는 기업도 있었던 거예요. 여기도 하락하는 게 있죠. 매출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고 영업이익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죠. 그러니까 큰 의미는 없어요. 적자 기업들도 있으니까. 적자 기업이 투자 때문에 더 적자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건 모르는 거다. 물론 적자 기업에 투자하는 거는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의미는 없다. 주도를 찾는 데 있어서. 자, 이제 찾았어요. 근데 우리는 중요한 게 주도주가 저묻는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탈출해야 되냐, 이게 제일 궁금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보시면 되게 솔직하게 써놨어요. 최대 고평가 시점, 상승률, 상승 일수 다 필요 없다. 다 다르다. 의미가 없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잠시만요. 네, 상승 속도보다 하락 속도가 느리다는 점에 착안해서 장기 평균선의 교차를 통해서 매도 전략을 세울 수 있다 되어 있죠. 이동평균선은 이따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주도주에서 잘 맞아떨어진다. 그렇죠. 이게 주도주들은 하락 속도 확실히 느린 게 느껴져요. 왜냐면 살려는 사람이 많고 천천히 저물기 때문에 요 형태가 되게 잘 맞아떨어집니다. 한번 이따가 보실게요.
그래서 여기도 보시면 그 우리 가치 투자 뭐 이런 거 할 때 재무제표 볼 때 밸류에이션이라는 걸 할 때 퍼라는 걸 하는데 뭐 모르시는 분들은 몰라도 돼요 오늘. 아무튼 이렇게 보시면 319 이런 거 있죠. 이 319년을 벌어야 본전이라는 얘기예요. 그 회사 수익이 319년치를 미리 땡겨온 거거든요. 아무튼 이런 것도 주도주가 되는데 이것만 보고 투자하면 절대 투자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수익률도 뭐 어느 정도 되면 그 주도주의 수익률이 꺾이나요? 이런 질문 의미가 없는 게 56%에서 주도주가 끝나기도 하고 2,500%에서 주도주가 끝나기도 해요. 그러면 이게 평균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극단적인 값으로 펼쳐져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판단하면 의미가 없다. 네. 최대 상승 일수도 뭐 107일에서 끝난 것도 있고 934일 그러니까 약 뭐 거의 3년 가까이 주도주가 릴레이를 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자를지 모른다는 거죠. 이렇게 보면 네. 언제 내릴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내려서 자, 요게 핵심이에요. 요게 핵심. 여기 별표 치고 주도주는 주가의 하락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최고점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장기 이동평균선의 교차가 이루어진다 하는데 오늘 요 이동평균선까지 소개하기는 좀 힘들어요. 기술적인 얘기인데 그 검색어에 뭐 주식 이동평균선 뭐 이런 거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그래서 자 이따 예시도 보여드릴게요. 근데 주식이 쭉 타고 가다가 10주 이동평균선하고 40주 이동평균선이 교차하는 시점에서 비중을 줄이면 좋겠다 이런 아주 솔직한 레포트예요. 근데 저 역시도 고점을 지나서 횡보하다가 어느 순간에 안 좋은 신호가 나오면 비중을 축소해가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는 이 사람하고는 약간은 기준은 다른데 뭐 좋은 힌트 같아요. 이 사람도. 그래서 이 레포트 한번 읽어보시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흘러내린다는 거예요. 뭐 이렇게 조금씩. 근데 힌트를 네, 그래서 내려볼게요. 자, 다시 한번 주도주의 초반, 중반, 후반 특징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직전 장세에서의 주도주는 다음 장세에서의 주도주가 될 확률이 낮다. 그러니까 이전 주도주는 제낀다. 그리고 실적은 크게 유의미하게 주도주를 선별하는 데 도움이 되진 않는다. 그쵸? 그리고 오히려 주가가 강한 애가 모멘텀이 강한 애가 주도주가 될 확률이 높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상승 진행 시의 주도주의 특징은 더욱 분명해진다. 먼저 주도주는 그것의 주가 모멘텀이 언제나 비교그룹 대상 중에서 최상위에 속하게 된다. 이해되시죠? 네. 달리고 있는 말인데 늘 1등 그룹에서 막 열심히 뛰고 있는 거예요. 마라톤의 1위 그룹과 유사하다 돼 있죠. 그리고 조정이 나타나더라도 만약에 그러니까 일찌감치 이걸 못 따라섰다면 이 부분에 집중해야겠죠. 주가가 최고점 대비 마이너스 30%를 넘어서 내려가지 않는다. 만약 30%를 넘어서는 조정을 보인다면 그 주식은 95.3%의 확률로 그러니까 그냥 100% 가까이 주도주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실적은 요건만 갖추면 된다. 이해되시죠? 영업이익이나 매출액 증가율이 상승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예외가 있으니까 큰 의미는 없다. 근데 이제 주도주 후반부에 어떻게 됐느냐, 고유한 모습이 나오는데 다 다른 건 제각각이니까 주도주는 여타의 주식과 달리 상승 속도가 가파르고 하락 속도가 느리다. 그러니까 수익률을 효과적으로 확정 지을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자,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이 레포트가 좋은 게 솔직하게 이 실제 그 사례에 적용을 해서 보여줘요. 요거 한번 볼게요. 쭉 내려가서 이 레포트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기 22페이지 어떻게 보면 이 그 쓰신 분께서 되게 실전 투자를 많이 해보셨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냥 레포트를 뭐 의미 없게 쓴 게 아니라 본인이 아주 확고한 판단을 하고 주관을 가지고 쓰신 게 느껴지는데 그래서 되게 요 셀트리온이라는 그 소위 주도주라고 불렸던 기업에 대해서 그 주도주인지 아닌지 이제 주도주에서 탈락했는지 아닌지를 확률적으로 판단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면 탈락했다고 여기서 써놓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느껴지는 게 볼게요. 현재 진행형인 주도주의 후반 모습 셀트리온과 SK하이닉스의 주도력 판단을 해보자. 똑같은 걸로. 자, 일단 첫 번째 셀트리온은
2018년 5월에 32.8% 하락했다. 그럼 이 사람이 써놓은 논리에 따르면 상실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미 처음부터 소장부터 깠죠, 솔직하게.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10주 이동 평균선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그냥 중기 10주면 우리 몇 달이죠? 한 2달 정도 되는 거죠. 2달의 어떤 가격과 40주면 몇 달이죠? 한 10달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초중기와 장기가 그 이동 평균선이 역전됐을 때 안 좋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주도력 상실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써놨죠. 그러니까 거의 뭐 확률이라 써놨지만 거의 그냥 주도주 끝났다고 여기서는 말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이 돼요. 되게 솔직하게 써주신 것 같고, 또 하이닉스도 더 명확하죠. 요 검은 선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힘들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닉스도 26.2%는 주도주의 일반적인 조정에 해당하지만 이 사람이 말하는 초중기 기준과 중장기, 장기 기준이 교차했을 때 이때는 비중을 줄이거나 축소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도주가 끝났다. 뭐 이렇게 실적이 좋은데도 주도주는 이 사람 기준에 의하면 끝났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되게 솔직하게 여기 써놨어요. 뭐 많은 핑계를 대놨지만 저는 여기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게 느껴집니다. 주도주 끝났으니까 팔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실제로 보고 있는 차트를 펼쳐볼게요. 지금 똑같은 기준으로 만들어 봤어요. 일부러. 여기 보시면 뭐 똑같은 기준이랄 것도 없고 여기 그 사람이 말한 40주 주봉이거든요. 40주와 10주로 있죠. 10주로 잠깐 바꿔볼게요. 여기서 10주로 바꾸고 적용을 누르면 되죠. 10주와 40주가 됐죠. 이제 자, 빨간색과 녹색 선이 교차하는지 보는 겁니다. 일단 여기 보시면 지금 제가 여기 주도주를 정리해놨는데 한번 볼게요. 넷플릭스라는 기업은 주도주 뭐 견실하죠. 지금 녹색 선 밑으로 가야 되는데 그런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고요. 아마존도 뭐 녹색 선에 닿지도 않고 있죠. 이 장기선까지 내려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로보팔을 만드는 뭐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ISRG. 뭐 여전히 뭐 장기선에 닿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유전자 장비 1등 회사 일루미나도 닿지도 않고 있어요. 물론 뭐 이 빨간 선에서 내려와 있긴 한데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주도주가 끝났다, 그 세상이 끝났다 보기는 어렵다는 게 이 사람 기준의 논리죠. 그리고 비자카드 네 마찬가지고요. 마스터카드도 마찬가지. 구글, 알파벳도 보시면 유일하게 요거만 나와 있죠. 요게 빨간 선과 초록색이 만나면서 주가가 이렇게 하락하면 주도주로서의 지위를 상실한다고 돼 있는데, 사실은 알파벳은 올해도 별로 오른 것도 없어요. 주도주에서는 사실 탈락이에요. 애초에 이미 주도주도 아닌데, 그래서 제가 좀 넣어놔봤습니다. 근데 주가도 이렇게 봤을 때 좀 더 횡보하거나 애초에 주도주에서 탈락한다는 의미에 좀 부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부정적으로 중립적으로 최소한 보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대장주인 엔비디아는 녹색선에 걸쳐 있죠. 뭐 여전히 문제는 없어 보이고, 애플 같은 경우는 정말 강하죠. 뭐 빨간 선 밑으로 내려오지도 않아 있어요. 모멘텀 전략에 가면 지금 애플이 제일 강해 보이고요. 그리고 페이스북이 제일 전형적인 경우죠. 탈락이죠. 페이스북은 이 사람 기준에선. 제 기준에서도 애초에 주도주에서 이때 이미 일찌감치 탈락을 했고 이때 더 사야 될 이유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모멘텀 전략에 의해서는. 그리고 통신 장비 시스코도 강하고, 어도비 소프트웨어 어도비도 아직 전혀 녹색선에 닿았다가 오르고 있죠. 강하게 회복하고 있죠. 오히려 뭐 이런 거는 주도주에서 탈락할 뭐 조짐도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 사람의 기준이었는데 제 걸로도 한번 보면 저는 일봉으로 그냥 봤을 때 똑같거든요. 결국 보는 방법이 똑같은데, 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200일선이에요. 200일선. 요 선에 닿고 올라가느냐, 이렇게 보는데 현재 2018년 10월 17일 기준으로 추세가 그렇게 보시면 넷플릭스도 파란 선에 닿고 올라갔죠. 그리고 아마존도 파란 선은커녕 여기 핑크색 선에 닿고 올라가고 있고, 로보팔 인투이티브 서지컬 회사도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일루미나도 같은 모양. 다 똑같죠. 주도주들이 다 같은 모양입니다. 거의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자카드도 올라가고 있고, 마스터카드도 같은 모양이고, 구글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제가 보니까 이 파란색 선에 내려갔다 올라오고 있어서 이런 거는 올라가더라도 한 번에 이렇게 쉽게 올라가기 힘듭니다. 주도주라고 좀 보기는 어려워요. 구글 같은 경우는 안타깝지만. 그래서 저는 비중을 많이 축소해 놓은 상태고 배당도 주지 않고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보시면 이렇게 지금 초록지 파란 선에 다 내려오고 있죠. 내려갔다 올라가고 있죠. 시원하게 한 번에 올라가면 좋은데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플 같은 경우는 아까도 강력하죠. 여기 팔 사람보다 살려는 사람이 훨씬 많아 보여요. 기준으로 봤을 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아까 주도주 타락했다고 말했는데 실제로도 흐름이 거의 이제 매우 안 좋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사야 될 지금 이유는 여태까지는 이 차트상으로는 전혀 보이지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보잉 같은 경우는 올해 오른 게 없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주도주라고 보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제 기준에서는 이 선들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여기 이 200일 선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모아갈 생각입니다. 이건 별도 얘기였고, 시스코 같은 경우도 녹색 이 파란색 이 초록색 선을 닫고 올라가고 있고, 어도비 같은 경우도 매우 강력하게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죠. 제가 보는 주도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봤을 때 올해 지금 여기 적어놓은 애들이 이제 구글이나 페이스북 빼고는 다 올해 강하게 올랐던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다시 이렇게 조정기 받고 회복할 때 지금 회복력도 매우 강하거든요. 이런 애들은 이제 주도주 상승이 이제 주도주가 여력이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게 보시면 참고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요 차트를 보는 방법을 또 따로 별도로 제가 좀 올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